어느덧 세월이 흘러 벌써 35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사는 작은 마을은 독일 국경에서 약 몇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곳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아 오직 그와 몇몇 지역민들 뿐이었습니다. 이 외진 마을에서 그는 15년 넘게 다닌 시멘트 공장에서 경제 불황으로 인해 해고를 당한 실직자 중 하나였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실업수당이 있어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의 외로움과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실직과 함께 그와 동거하던 여자친구마저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갔고 그는 이제 완전히 혼자 남아버렸습니다. 이별의 아픔과 실직의 스트레스로 그는 매일 인터넷 속 가상세계로 몰두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여자친구와 함께였을 때의 기억을 곱씹었습니다. 그 여자가 떠난 이후 함께할 사람도 이야기를 나눌 상대도 없어 외로움만이 그를 휩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여동생 같은 사람과 함께하며 마음을 나누고 육체적 허전함도 채울 수 있는 관계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런 외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느새 내일 아침 일찍 국경을 넘어가서 좋은 누님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는 한국에서 온 교민들이 많았기에 독신으로 혼자 일하고 있는 누님 같은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그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해도 뜨지 않는 시간에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 6시에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독일로 가겠다는 결심이 굳어지면서 피곤함도 잊었고 오히려 더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낡은 그의 자동차도 그와 함께 힘을 내듯 시원하게 국경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그는 이번 여정이 과연 결실을 맺을지 고민했지만 이미 결심한 이상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의 외로운 밤을 떠올리니 가슴이 시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어느새 국경을 넘어 독일에 진입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차가 시골 마을을 지나 독일의 대로에 진입하면서 그는 도시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간의 고속 주행이 그에게는 익숙하지 않았기에 그는 속도를 줄여가며 천천히 달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층 건물들이 보이는 큰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주유소에 들러 차에 기름을 채우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사서 박 벤치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거리가 서서히 분주해지기 시작했으며 그는 이를 바라보며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 아침 공기가 상쾌해졌지만 얼마 전 독일은 무더운 여름을 겪었고 온도가 30도를 넘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잠시 망상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북부 사투리가 섞인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혼자 여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란 그가 고개를 돌리자 커다란 체구의 중년 여성이 그를 보고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외로움과 갈증이 풀린다면 난 만족해요. 그는 대담하게 말을 건넸고 그 말을 들은 여성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근거리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날 못생겼다고 싫어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림도 하고 필요한 건 다 해줄게요. 근데 나는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 다른 것도 아직 괜찮아요. 5번의 봄이 지나갔어도 아직 내 몸은 팔팔하거든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그는 속으로 기뻐하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심장이 진정되자 그는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누님이 저와 함께 있을 때 뭘 해줄 수 있나요? 아, 집안일 같은 건 다 할 수 있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도 해줄게.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그 외의 것도 다 해줄게. 여자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야, 내 이름은 뭐니? 난 연이라고 해. 너는 이름이 꽤 멋질 것 같은데? 네, 누님. 저는 성민이라고 합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그녀의 솔직하고 개방적인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소 찾으러 갔다가 황소를 만나는 느낌이네. 성민은 속으로 웃으며 그녀의 솔직한 말투와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감추는 것 없이 편안하고 대담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은밀한 주제조차 거리낌 없이 말하는 그녀의 성격에 성민은 점점 더 끌렸습니다. 그녀는 외모만큼이나 건강하고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점심 좀 먹으러 가자.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네. 그녀가 제안하자 그는 곧바로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여행 가방을 본 그는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에 살지 않고 사촌 여동생이 이 근처 농장 일을 소개해줘서 일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든데 비에 임금은 적어서 얼마 못 가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누님, 그냥 저랑 같이 지내요. 그럼 저랑 같이 살아서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는 가방을 들어줄까 물으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성민은 그녀의 넉넉한 체구를 보며 묘한 갈증을 느꼈지만 일단 집에 가는 것을 우선으로 참았습니다. 차에 가방을 실고 그녀와 나란히 앉자마자 그녀의 체취가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누님, 정말 매력적이세요. 그가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기다려봐요. 일단 집에 가서 마음껏 해요. 지금은 얼른 가자고요. 그녀의 말을 들은 성민은 차를 몰아 시내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둘은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갈 식료품을 산 후 다시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선 후 성민은 속력을 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운전하는 동안 그녀는 그의 휴대폰을 빌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희연아. 나야, 언니. 그러면서 그녀는 사촌 동생과 짧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성민에게 자신이 사촌 덕분에 여기에 올 수 있었고 원래는 6개월 체류 목적으로 왔지만 사실 일을 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힘든 생활과 병든 어머니, 대학에 다니는 딸을 위해 여기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되었다고 했고 사촌의 도움을 받아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차는 국경을 넘어 그가 사는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더 속력을 내어 날이 저물기 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무렵 둘은 집에 도착해 짐을 챙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성민은 그녀를 끌어안고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일단 짐 정리하고 씻은 후에 그때 실컷 마음대로 해요. 그녀의 말을 들은 성민은 흥분을 억누르며 그녀를 부엌으로 안내했습니다. 성민은 그녀의 뒤에서 그녀의 몸매를 흘깃보며 삼킬 수밖에 없었지만 일단 참으며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짐 정리가 끝나고 그녀가 씻으러 가자 성민은 마음속으로 그와 함께할 뜨거운 밤을 상상하며 그녀에게 사랑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누님, 저랑 평생 함께 해주세요.